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인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분사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오늘 LG화학은 이사회를 열어 배터리 분사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관련한 내용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가 있을 예정인데,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부를 지금 분사한다라는 것까지는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제 보도가 나온 거죠. 예. 근데 LG화학 쪽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고 있지는 않은데, 그 아무래도 이제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분사는 안건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 걸로 보고 오늘 이제 이사회를 추진해서 관련 안건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어저께 그 장 중간에 LG화학 분사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저녁까지 굉장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뉴스가 보도되면서 LG화학은 5% 넘게 주가가 빠진 채로 마감을 했고, 오늘도 지금 보니까 한 3.5% 정도 빠지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LG화학의 분사를 막아달라는 개인 주주들의 어떤 민원까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분할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물적 분할로 좀 안건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왜 분사를 추진하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LG화학 분사설은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아무래도 LG화학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공장도 짓고 좀 배터리 성능 개선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주 잔고가 한 150여 조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장을 짓고 하는데 한 3조 원 넘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 확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자본 확충을 하려고 한다면은, 지금은 LG화학이 이제 화학사업부하고 배터리 사업부가 같이 있는 상황인데, 자본을 좀 모집을 할 때 그 화학 사업하고 붙어 있는 것보다는 배터리 사업부가 독립해서 그 투자금을 모집을 할 때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LG화학의 배터리 부분이 분사를 하게 되면은 전체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분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CATL이나 BYD 같은 그 해외 배터리 회사에 비해서 LG화학은 좀 저상장 사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석유화학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좀 반응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부분이 분사를 하게 된다면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해줬고, 지금 증권사에서도 나오고 있는 평가들을 보면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 LG화학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성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목표 주가도 지금 100만 원을 넘어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LG화학을 투자를 했다면 내가 석유 부분이 좋아서 LG화학을 투자했겠느냐. 예. 2차 전지 배터리 부분 보고 들어간 건데 예.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리고 이제 물적 분할이잖아요. 하다 예. 보면 또 소액주주들이 당연히 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청와대나 어떤 개인, 그러니까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나 개인주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분명히 그 LG화학을 배터리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예. 이게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화학회사가 이게 상장사로 남아 있게 되는 거고, 거기에 자회사로 이제 그 배터리 회사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배터리 회사의 주식은 LG화학이라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그 주식은 그 석유화학 회사의 주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청원을 글을 올린 네티즌 같은 경우는, 분사를 하면 투자한 이유와 전혀 다른 화학회사 관련주에 투자를 한 게 된다. 근데 이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걸 어디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성이 있는 배터리 분야를 분사를 해버리면서 주주들의 의견도 묻질 않았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시간과 노력, 투자금 모든 것을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에는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회사가 있을 때 그 사업부를 100%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래도 여기에 뭐 자산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모회사에다 이제 다 연결 재무제표로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하지만 그 글쓴이 같은 경우는 기업 공개로 몰린 돈으로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이 세계 인류 기업이 된다 한들,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기업 공개를 해가지고 그 배터리가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된다 한들 LG화학의 개인 주주, 소수주주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겠느냐. 결국 개미들에게는 이제 믿을 수 없는 투자처인 기업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주고, 이 방안이 없다면 물적 분할을 취소를 하고 화학회사의 주식과 배터리 회사의 주식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배터리 회사의 주식도 개인들이 소유할 수 있는 인적 분할 방식을 강구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개인 주주 지분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얘기해 주신 그 글쓴이가 말한 인적 분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실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글쓴이가 요구한 인적 분할을 하더라도 문제는 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회사가 가진 이제 자산을 기준으로 이제 회사를 나누게 되는데 현재 석유화학 부분은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순자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분할을 할 때 만약 주식이 10개라고 한다면 석유회사 주식을 9개를 받게 되고 배터리 회사 주식을 한 주 정도 받게 되는 이런 그러니까 순자산에 따른 그 비율.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은 미래 성장성은 있지만 순자산은 적기 때문에 인적 분할을 할 때 주식 수가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개인 주주들은 소액의 배터리 주식과 거액의 석유화학 주식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배터리 주식의 상승폭이 클지 아니면 석유회사 주식의 하락폭이 클지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모회사인 그 지주회사가 있고 LG화학의 석유화학 회사, 배터리 회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투자금을 모집하게 되면 지주회사인 주 LG가 투자를 또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러면 LG의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을 경우 배터리가 장기적인 성장성을 담보로 해서 투자금을 받을 때 LG가 그걸 투자를 못한다 그러면은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LG 배터리가 투자금을 확보하는 데 좀 걸림돌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 부분이 어떤 100%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변동은 없고 인적 분할을 할 경우에 걸림돌이 있을 경우에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물적 분할 외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생겨나는 소액 주주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좀 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증권사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물적 분할을 하면 LG화 그 기업 가치는 전혀 훼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나는 2차 전지 사업에 투자한 거야 라면서 이제 계속 공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다면 물적 분할을 했을 때 실제로 개인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건 아니라고 해석이 돼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이론적이고 제도적인 부분과 예. 실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관행을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의 관행상 직접 내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내가 주식을 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반영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배터리 부분이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 회사가 만약에 배당을 안 하거나 뭐 그랬으면은 내가 배터리 회사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배당을 요구해도 잘 들어주지 않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유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돈을 벌었을 때 예. 그럼 내가 여기 좀 자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배당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거를 좀 들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또 모회사가 알짜 자회사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알짜 자회사의 가치가 모회사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의문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모회사의 소수주주보다 모회사의 대주주가 그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알짜 자회사의 의사결정을 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면서 소액주주들은 그 모회사의 그 자회사 이런 분할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중대표 소송제라는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모회사의 소수주주, 지금으로 따지면은 LG 화학의 주식을 갖고 있는 소수주주가 되겠죠. 예. 얘가 보니까 여기 소수주주가 보니까 이 자회사인 LG 배터리가 모회사 대주주를 위해서만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소수주주가 그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면서 이런 제도들이 이제 입법이 되고 있는 것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LG화학의 배터리 부분 분사는 이론적으로는 중립이지만 소수주주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할을 추진하고 있는 LG화학의 이사회라든지 경영진이 LG화학의 소수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그 기업을 끌고 가서 대주주뿐만이 아니라 소수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해줘야 되면서 신뢰를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